네, 이번 물건은요. 충청부터 충주시 화성리 616-10 공매로 진행됐었던 물건이거든요. 용도는 전이고 면적은 한 228.375제곱미터. 이제 몇 평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냥 한 3으로 대략적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수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730만 8천 원인데 5회 유찰이 돼가지고 365만 4천 원까지 떨어졌던 물건입니다.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사항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요 안에 아무것도 없죠. 적혀 있는 게 없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네, 입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합니다. 전답 과수원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란 게 필요한데 뻔한 이야기예요. 너가 농지를 입찰해서 낙찰받으면 농취증,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거든요. 농취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뭐 확인해봐. 그 내용이고요. 또 유의사항을 보니까 본건 지상의 분묘 7기가 소재한대요. 분묘. 한기도 무서운데 7기가 소재한다고 합니다.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람. 본건 지상에 또 수목, 주목나무 약 20주, 향나무 약 20주 소재하오나 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오니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람. 묘지도 있고 또 이렇게 나무도 그냥 일반 나무가 아니잖아요. 멋진 나무 40그루까지 이렇게 심어놨으면은 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묘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이렇게 비석 같은 것들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서 돈을 꽤 많이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 해도 잘 들어오고 또 앞도 탁 트였죠. 원래 묘자리가 명당자리입니다. 우리 선조라든지 또 부모님을 모시는데 아무데나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위성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모양은 이제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묘가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나머지 비어 있는 공간들은 나중에 자손들이 있으면 생을 마감할 때 이곳에 묘를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주요 정보, 온비드에서는 정보 확인하는 게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주요 정보로 해가지고 공유자들이 대충 몇 명이고 어떤 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유료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등기부 등본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소유권 이전해서 2006년 11월 20일에 매매했던 흔적을 볼 수가 있네요. 공유자는 볼게요. 이씨 집안에 8명이서 각각 8분의 1씩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8분이 왜 이런 곳에 매매로 토지를 매입했을까요? 뻔하겠죠. 선산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을 겁니다. 이 토지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공유자분들과 협의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에 입찰을 했어요. 2019년 2월 28일 날 제가 입찰을 했었고요. 2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395만 4천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가율은 54.11%, 감정가 대비 반 가격에서 조금 더 높게 낙찰을 받았죠. 우선은 낙찰을 받고 공유자분들에게 우편을 보냈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인데 협의할 내용이 있으니 전화 좀 달라고. 큰 누님이라고 하시는 분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분이 이게 낙찰이 됐네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법무사 쪽에 물어보니까 묘지가 있고 지분 물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 안 들어온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신경을 안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누가 낙찰 받았나요? 예 선생님, 제가 낙찰 받았습니다. 어쨌든 낙찰을 받았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족 회의를 열어가지고 친인척들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징조죠? 그런데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또 저랑 통화하신 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해도 다른 한 6분의 공유자가 협상하기 싫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협상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과 소송은 동시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어떤 영상들에서도 소송은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거나 뭔가 상대방 걸 빼앗으려고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서로 앉아서 대화를 제대로 나누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 접수를 2019년 4월 8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도달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소장을 받게 돼요. 소장을 받을 때 피고가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원고한테 연락을 취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소를 취하게끔 하거나, 두 번째는 법원으로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소장을 받았는데 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리고 마지막은 원고한테 연락도 취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 때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대로 원고 승으로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액션이 있어야 되겠죠. 소장 받고 변론 기일이란 게 잡힙니다.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답변서를 제출 안 했어. 그러면 원고가 기일 지정 신청이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법원에 기일 지정 신청이란 걸 하면 빠르면 3주, 또 평균적으로 한 4주에서 6주 사이에 1차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원고랑 피고랑 법원으로 나와서 한번 판사님 앞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주에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 내려갑니다. 낮 시간대였는데요. 이제 원고랑 피고랑 각각 판사님 앞에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 저는 좀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감정가라든지 또 피고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매도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피고 측에서는 뭐라고 해요? 공유자분들도 오케이, 저희도 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면서 미리 답변서를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답변서 내용은 2019년 8월 19일 날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원고 지분을 피고들 중 1인이 감정평가 방법에 의하여 감정가대로 매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입니다. 제가 낙찰받은 금액이 아니라 감정평가 방법에 의하여 감정가대로라고 했잖아요. 감정가는 얼마였어요? 730만원 정도였었죠. 그러면 730만원 정도에 매입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답변서를 통해서 법원에 제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답변서를 보더니 판사님이 그러면 한 달 정도 뒤에 조정기일을 잡아줄 테니까 그때 조정조서 쓰는 걸로 마무리하시죠. 1차 변론기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공유자분들이 4분이 오셨어요. 남자 2분, 여자 2분. 근데 한 분이 맨 앞에서 이야기하시고 나머지 3분은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는 동안에 이제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한 분이 일어서시더니 잠깐 저랑 이야기 좀 하재요. 밖에 나가서. 굳이 조정기일 때 한 번 더 올 필요 없죠. 서로의 의사를 확인을 했으니까 바로 협의한 다음에 계약서 쓰고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유자분께서 얼마 정도에 매도할 생각이 있냐요. 그래서 저는 감정가가 730만원인데 그럼 700만원 정도의 매도를 하겠다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당신 얼마에 받았냐요? 그래서 저는 730만원짜리 제가 한 300만원 후반대에 받았다 그랬더니, 나는 그 가격에, 당신이 낙찰받은 가격에 매입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 판사님 앞에서도 요 답변서 내용 말씀하시지 않았냐, 피고들 중 1인이 감정평가 방법에 의하여 감정가대로 매수한다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하냐 하니까 갑자기 막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연세는 한 60 정도 돼 보이셨는데 인상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다혈질이시더라고요. 막 흥분을 하세요.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좀 언성이 오고 갔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차 안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던 여자 두 분이서 내리시더니 그분을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 판사님 앞에서 이야기했던 동생분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좀 싸게 줄 수 없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로 했으면 되는데 분위기 그렇게 험악하게 만든 다음에 서로 기분 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600만 원 정도에 자기가 매입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0만 원 후반대에 낙찰 받고 취등록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 기회비용까지 하면은 별로 남는 것도 없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지금 바로 10% 계약금 입금을 해 주시면은 제가 650만 원에 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65만 원을 제 계좌로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수증을 가지고 갔어요? 안 가지고 갔죠. 이렇게 빨리 협의가 될 줄은 몰랐으니까. 하지만 저는 항상 수첩,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수첩 한 장 찢어가지고 이렇게 이름, 유근용, 원고, 제 주소와 연락처와 원고 유근용은 충북에 있는 지분 전체를 누구누구 외 6명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65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 원고 유근용은 8월 19일에 소를 취한다. 이렇게 쓰고 도장, 지장 찍고 이 쪽지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매도를 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인천에 사시는 분이 매입을 하기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천에 있는 법무사까지 가면 시간이 좀 아깝죠? 그래서 제가 매수자분에게 법무사 정한 다음에 법무사 사무장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알아낸 다음에 사무장님과 소통을 해가지고 필요 서류들 준비하고 또 메일로 서류들 받아가지고 계약서 같은 거 받아서 제가 도장 다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진 찍어서 사무장님한테 보내드리고 완벽하다라는 말 듣고 바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무장님이 다시 한번 실물을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니까 공유자분에게 매수자분에게 돈 싸주세요 해서 나머지 금액을 입금을 받았죠. 이 물건은 395만 4천 원 낙찰 후에 7개월 만에 소송 진행 후 약 4개월 만에 65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세가 궁금하실 거예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1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요. 55%를 양도세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후 2년 안에 매도할 경우에는 44%예요. 2년 이후에 일반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395만 4천 원에 낙찰 받고 650만 원에 매도를 했으면은 한 25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거죠. 그러면 250만 원은 기본 공제 받는다고 하면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세금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낙찰 받았을 때 들어갔었던 어떤 취등록세 그런 비용들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서 5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세금이 한 푼도 없었죠. 그리고 또 법무 비용은 누가 지불을 해야 될까요? 매도할 때 매수자가 지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할 때는 법무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분묘 있는 지분 토지를 낙찰 받아서 395만 4천 원에 낙찰 받은 뒤에 협의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쉽고 경쟁은 적습니다. 경쟁이 적으니까 낙찰받을 확률은 높겠죠? 낙찰을 받으면 또 수익을 얻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분 물건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